바둑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4라운드 4경기입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귀포 70리대국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구 속기대국에서는 왕처지 선수가 먼저 선수를 거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시즌을 7승 3패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선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이 포항 포스코 캠텍의 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큰 힘이 될 그런 용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김채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장구대국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3국 속기대국은 오정환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이 시즌 내내 주전으로 활약하진 못했었죠. 원래 이 팀의 주전은 조혜연 선수인데 이 김은선 선수가 지금까지 많이 등판하지 못했던 그 한을 오늘 대회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한 판입니다. 네, 오늘 김은선 선수, 오정환 선수와 만나게 됐고요. 네. 서귀포 70리 팀 지난해에는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후반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연승을 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시즌을 보냈던 팀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사실 시즌 내내 부진했고 어떻게 보면 주장 오정하 선수가 부진하면서 팀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올해 오정환 선수가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둬주지는 못했거든요. 네, 4승 9패였죠. 네, 먼저 장구대국입니다. 수순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네, 김채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 현재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고요.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흑 대마를 둘러싼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이쪽 부근의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해요. 지금 이곳을 뚫어갔는데 백이 주변이 조금만 더 두텁다면 지금 이곳의 형태는 패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호구쳐서 이렇게 내려선다면 이쪽에 세 점을 잡고 한 집을 확보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집은 없기 때문에 이 패에 따라서 사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장 이곳을 패를 걸어가기에는 이 부분에 패감도 많고 아직까지는 뭐 바깥쪽에 이 백의 울타리가 탄탄하진 않아요. 뒷맛이 고약한 곳이 꽤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뒷맛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선 이쪽부터 두터움을 쌓아가고요. 지금 김채영 선수가 바둑이 불리하다고 본다면 물론 이제 패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승부수를 던질 테고 그것이 아니라면 상변 쪽을 지키면서 끝내기 승부로 잔잔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으로는 그런 만만치 않은 형세인 거죠? 저도 뭐 이 바둑을 계속해서 보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빠르게 세어보았을 때 흑집이 한 73집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 패가 없다고 봤을 때 그 정도 나는 것 같고요. 백이 이곳이 3선으로 다 집이 나고 이쪽 선까지 집이 된다면 백집이 한 65 정도 납니다. 그럼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좀 고민할 수 있겠네요. 패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패를 하지 않고 네, 지켜갑니다. 어차피 김미리 선수가 지금 장면에서 어설프게 한 수를 투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뭐 한 칸을 띈다든지 혹은 마늘모를 붙여서 최대한 중앙 쪽의 진모양을 깨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이곳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끝내기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형세입니다. 지금의 저 한 칸 띄는 수는 백진영을 깨 들어감과 동시에 아까처럼 이 대마를 백이 추궁해 올 때 안쪽에서 삶을 확보하는 수이기도 하거든요. 이 돌이 없을 때에는 축이었지만 지금은 축이 되질 않습니다. 약간의 맛을 또 노리는 수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수로 인해서 흑 대마의 사활은 완벽해졌고
그렇다면 잔잔한 끝내기 승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곳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김미리 선수도 더 이상 손 빼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손 빼고 정말 승부로 가나요? 패 승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손을 뺀다고 해도 여기를 당장 밀고 들어가는 것은 큰일 나네요. 네, 이건 안 됩니다. 지금은 손을 뺀다고 해도 이렇게 찝어서 손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정수로 보여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전에 그냥 이곳을 두면 패가 아니라 그냥 잡힙니다.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백이 여기 찝는 것이 항상 선수가 돼서 이렇게 아예 그냥 젖히거나 혹은 먹여쳐서 하변을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건 이제 아래쪽에서 아무것도 없죠. 물론 백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받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이곳을 노려야 되는데 이제는 백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어차피 따내봤자 옥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뺐다가는 전체가 큰일 나는 상황이었고 이 자리가 꽤 두터웠습니다. 이제 따내고 이렇게 맞고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는 끝내기 바둑이 되겠네요. 이대로 무난하게 흘러가면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네, 자산기 쪽 백이 막아가는데요. 지금 바둑이 백이 두터워서 끝내기에서 득볼 곳이 많아요. 지금 이런 자리만 해도 손을 빼는 것에 이런 데 치중 가면 지금 전체가 다 잡힐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만큼 주변에 백이 강하고요. 이런 데를 치중 가서 이쪽으로 막으면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이쪽에 백돌이 넘어가는 순간 흑이 살 곳이 안 보이죠. 전부 백의 세력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김미리 선수가 이쪽을 두는 것은 조금 더 이 백 모양 쪽으로 파고들면서 잡으러 왔을 때에는 이 부분에 백의 흠집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뚫었을 때 백은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끊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이 부분에 흑의 안형이 좀 생깁니다. 네, 지금 김채영 선수가 네.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할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김채영 선수도 이 부분은 좀 두텁게 정리하고 싶은 것이 이쪽 부분이 완벽하게 두터운 이 정리가 되어야 끝내기 단계에서 이런 자리를 선수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흑이 이런 부분에 연결고리가 남아 있다면 이런 끝내기는 엄두도 못 내죠. 네, 그 자리도 큽니다. 집으로 본다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커요.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김채영 선수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가 뭔가 이 바둑을 역전하기 위해선 이런 자리를 안 받는 식의 어떤 버팀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큰 곳 들어갑니다.
네, 장고대국은 이제 끝내기에 돌입이 됐고요. 이제 3국 속기대국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두 선수가 포석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성기 쪽의 진행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두 대국 함께 감상하시죠. 네, 김은선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바둑은 네, 초반에 오정화 선수가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고 그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김은선 선수 이쪽을 받은 것 같아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걸치고 눈목자를 두니까 바로 이곳을 붙여가면서 생긴 정석 변화로 보입니다. 붙였을 때 젖히고 지금 이 진행 흔히 볼 수 있었던 진행이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서 단수치고 네, 뭐 대국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있는다면 좀 무난하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변화예요. 이 형태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바둑리그인지 아니면 여자 세계대회인지 아무튼 여자 선수들끼리의 대국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땐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그때 이곳을 두고 이렇게 처리가 되면 지금 패를 거는 것이 백의 작전이거든요. 패를 걸고 하나 먹여쳐서 이렇게 따내고 패를 거는 이유는 이어서 지켜진다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내져 있는 것이 나으니까요. 그래서 백도 패를 걸어가는 수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곳을 먹여치는 패감이 조금 악수이고 아까 이 형태였죠. 먹여치는 패감 쓰고 따냈을 때 이번엔 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구 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냥 잊고 처리하는 것보다 나은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김은선 선수가 여기까지는 나갈 테고 일단 축이 유리하니까요. 이 장면에서 이을지 아니면 패를 걸어갈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뒀어요. 이것은 흙이 무조건 따낼 것 같은데요. 지금 패감으로 둔 것이긴 한데 네. 이건 따낼 것 같습니다. 그쪽을 따내는 것은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패감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 오정호 선수가 무조건 여긴 따냈어야죠. 네, 이것은 실수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내고 흙이 네. 손을 빼서 둔다면 이건 흙이 불만이 없는 변화입니다. 이쪽 부분에 터져 나오는 뒷맛은 있지만 크게 대단할 것은 없어요. 이후에 후속 수단이 없고 이 과정에서 백도 여기를 빵 따냄으로 정리하긴 했지만 흙도 굉장히 좋은 자세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흙이 불만이 없는 진행입니다. 지금 진행은 흙이 좀 불만인 진행인 거죠? 네. 일단 아까와 같이 둔다면 따냈을 때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면 백이 먹여치는 교환을 하지 않고 지금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입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저 형태에 대해서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어느 여자 선수가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엔 제가 기억하는 수순으로는 백이 먼저 젖히고 나서 이곳을 하나만 끊어두는 팩감을 쓰는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흙이 여기를 따내면 흙이 좋은 것 같다고 하자 여류 기사들이 동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상은 그때 오정화 선수도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이 자세는 조금 의아하네요. 지금은 김우선 선수가 저렇게 나가는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는 네. 일단 백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정환 선수가 유도한 것이라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흙은 이상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따낼 때 그때 여기를 팩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백도 이제 끊어서 팩감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진행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누가 더 팩감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변화가 아니라면 지금의 진행은 흙이 좀 이상합니다. 네, 속기대국은 일단 수순을 좀 더 봐야겠고요. 장고대국 끝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고대공은 김일희 선수가 역시나 버텼죠. 지금 하변 김채영 선수의 호구치는 끝내기에 대해서 여기를 이어주질 않고 이쪽으로 묘하게 비틀어 갔습니다. 네. 그러자 김채영 선수도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뭔가를 들어가기에는 이쪽이 맛이 나빴죠. 일단 여기부터 지켰고 이곳을 지키자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다가 지금 찝고 호구 치고 이은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거예요. 이 찝는 수로 인해서 여기 나가서 양쪽을 연결시키는 것이 생겼습니다. 백도 끝까지 차단하면 오히려 백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김치영 선수가 이 부분을 받긴 받을 겁니다. 그때 김일희 선수가 여기를 받으면 과연 이곳에 있는 이 흙의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백도 그 사활을 노리기보단 지금처럼 뭐 끝내기를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김채영 선수가 뭐 더 이상 흙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끝내기로 만족을 하겠고요. 네, 그런데 만족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끊어두는 것이 꽤 두텁긴 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연결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이곳이 백이 막아서 정리가 됐다면 막거나 혹은 이쪽을 두면서 정리가 됐다면 지금 이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흙이 여기를 공배 같은 자리를 이어야 되고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서는 끝내기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쪽이 연결되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우선 이쪽 부분은 백이 선수가 아니죠. 물론 이쪽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가 있습니다만 아까 계산을 해보았을 때는 김치영 선수가 좀 우세했던 상황이니까 우세한 상황에서는 바둑을 두텁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김미래 선수는 중앙 쪽으로 연결을 해 갔습니다. 네, 속기 대국은 계속해서 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범하게 가서는 오정환 선수가 좀 당했기 때문에 역시 오정환 선수가 뭔가 비틀어 갔습니다. 그냥 이곳을 호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호구 쳤어요. 그러자 이쪽을 따냈고 축으로 팩감을 쓰고 따내고 지금 먹여치고 따내니까 네. 여기 다시 한번 단수 친 장면입니다. 뭐 이건 당연히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따내면 그때 이렇게 단수 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어렵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고 여섯, 따내고 이쪽을 끊고 따내나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변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전 처음 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저곳을 오정환 선수가 받지 않는다면 따내는 것이 워낙 아파요. 여기를 따냈을 때 이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건 잡고도 흙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쪽 내려서는 수나 이런 곳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로 듣기 때문에 아래쪽을 걸쳐갔을 때 이 벽의 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의 싸움은 흙이 불리합니다. 실전도 그곳은 이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어떤 정리가 될지 예측이 안 되는데요. 네. 다음에 끊는 것까지는 예측이 되고 이 상황에서 다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그 상황에서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전 중에 하나가 여기 단수 치는 것이 있어요. 여기를 단수 치면 받아주면 이제 흙도 다음 팩감은 없으니까 흙이 해소를 하고 셋, 이렇게 따내서 진행이 됩니다. 다섯, 이 따내는 것이 생각보다 더 큰 이유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다시 백이 여기 단수 치면서 부활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으면은 패가 나고 네. 이쪽 부분을 끊으면 따고 이을 때 이렇게 붙이면서 부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또 이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받는다면 더 이상의 수는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뭐 흑백이 이 빵 따냄을 바탕으로 그냥 다른 곳을 쓰네요. 이곳에 빵 따냄이 반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의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쪽 빵 따냄도 괜찮아 보였는데 김은선 선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아기 쪽 팩감을 써가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정환 선수 패를 해소를 했고요. 네, 지금의 우아기의 연타도 물론 좋은 연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앙 쪽에 빵 따냄 하는 곳을 팩감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그게 좀 더 다섯, 여섯. 좀 두터운 느낌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가치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우아기의 연타보다는 중앙 쪽에 빵 따냄이 더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뭐 김은선 선수는 발전성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의 이 진행은 누가 좋은지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30초 하나 이제 다음에 백은 이런 부분에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다섯 여섯 이제 오정환 선수는 여기를 두 칸을 벌리거나 아니면 여기를 단수치고 지금 쭉 밀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쪽을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치고 쭉 미는 것이 이 부근의 모양을 중시한 수법이라면 지금은 백이 이 단수를 유도를 해서 네. 이렇게 지키면서 두겠다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단수를 쳐주질 않네요. 네. 여섯, 일곱. 지금 김은선 선수는 이렇게 단수 치면서 지금 획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획마가 백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순간 이 교환이 악수라서 흑은 이 한 점을 버리면서 획마할 때 좀 더 편해지는데 지금은 김문선 선수가 이 작전을 선택하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한 점을 제압하는 순간 여기 단수 치는 뒷맛이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 획마랑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 한 점의 가치가 평소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리고 단수 칠 때 흑이 나간다면 그때는 다섯, 여섯, 좀 더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서 중앙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오정환 선수도 이 한 점의 가치가 크다면 상대에게 리듬을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이 싫었을까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귀포 70리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14라운드 4경기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입니다. 이 대국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김미리 선수와 김채영 선수입니다. 각자 초읽기 2회씩을 남겨놓게 됐는데요. 네, 일단 이 대국은 이제 끝내기 승부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까지는 뭐 중반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흑의 거대한 돌이 전부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잔잔한 끝내기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바둑은 앞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김채영 선수가 상대 약점을 찔러 들어갈 곳도 많았고 또 그냥 발전성으로 잘 활용만 해도 뭔가 바둑이 좀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이 중반 이후에는 김미리 선수가 좀 힘을 낸 장면입니다. 둘, 셋, 넷. 네,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선 흑집은 이런 부분이 조금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젖혔을 때 백이 바로 막는 것과 후퇴하는 것이 단번에 두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계산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은 이쪽에 패도 남아 있어서 서로 무난하게 세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도 여기서 반집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덟. 흑은 68이나 69인데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흙이 찔러서 여기 가일수가 필요 없다면 69가 나고 이런 식의 정리라면 68이 나는 겁니다. 100은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지금 60이 납니다. 60에 이제 이 부근의 발전성이죠. 여기를 끊으면 한 6집이 늘어나고 네. 여기를 두면 한 5집이 늘어납니다. 그럼 한 5집은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65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일곱, 여덟. 그런 네, 좀 덤이 좀 부담스럽죠. 네. 여전히 김채영 선수가 약간 앞서 있네요. 네, 이제 이곳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흙이 이쪽을 이을지. 지금 묘하게 끝내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지금 이수가 있다는 거죠. 따면 끊어서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라서 흙이 잡힙니다. 지금도 이어야 한다면 결국은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아까도 이제 이쪽 있는 것은 100에 걸렸으니까요. 흙이 이곳 끝내게 하는 것이 당장 크진 않았습니다. 여섯, 일곱. 네, 101점을 잡을 수는 없었고요. 네, 지금 덤에 걸릴 것 같습니다. 초 하나, 둘, 셋.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집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 펜은 네. 지금 네 시기적절하게 젖혀갔는데요. 네. 이 펜은 흙이 졌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곳에서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소를 하는 순간 이 전부 연결된 흙돌이 다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곳에 조금 어설픈 팩감을 쓰면 이렇게 해소를 하고 그 팩감을 연타할 때 이곳에 단수 치면서 집 모양을 없애 나간다면 네. 지금 돌아간 전체가 다 잡혔어요. 여섯, 일곱. 그러니까 흙도 약간은 부담이 있는 패입니다. 그런데 좀 물러서서 받아갔어요. 지금 저수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한 계산에 의한 선택입니다. 지금은 흙이 덤을 빼기 어렵다고 보고 김채영 선수가 여기를 막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으면 이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대마 전체가 걸린 패라서 네. 흙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흙은 이제 자체 팩감이 몇 개는 있거든요. 이런 곳을 쓴다면 자체로 이곳이 끝내김과 동시에 흙의 사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팩감을 썼을 때 백이 좀 버티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젖힌 수가 득으로 연결되기까지는 한 번 더 밀고 들어가는 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펜은 흙이 어설픈 팩감을 쓰면 그냥 집으로 아까보다 훨씬 좋은 자세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보다 흙이 좀 더 부담스러운 패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바둑은 백이 좋네요. 지금 아주 미세한 정도의 승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넉넉히 덤이 걸리는 정도라고 네. 봐야 될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 한 점 이어가고요. 이러면 김채영 선수는 또 반대쪽 한 점을 끊어가나요? 백이 이제 끝내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처리할 때 뭐 이런 곳을 이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어차피 여기도 크니까 여기를 받아주면 그때 끊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두고 흙이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늘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집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런 곳은 백이 하나 찝어두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지금 이렇게까지 굴복시키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완벽한 계산에 의한 후퇴라고 봤는데 네. 그러고 나서는 지금 굴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팩감이 흙이 없다는 거죠. 이 굴복은 좀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이 굴복이 된다면 김미리 선수 안 그래도 지금 집으로 부족한데 이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팩감이 그렇게 흙이 부족한가요? 지금 판 전체의 팩감이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백은 지금 여기를 쓰면 돼요. 따낼 때 이곳에 팩감을 사용하고 다시 따낸다면 여기서 흙의 팩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쪽도 있죠. 백은 팩감에 좀 여유가 있어서 이 패는 흙이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건 뭐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때 상황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잡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쪽 단수 치는 반격을 좀 노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간명하게 정리만 된다면 김치영 선수가 우세합니다. 마지막 30초. 네, 미세하지 않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을 있나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여기를 끝내게 하는 것이 이쪽 부분에 단수 치고 이렇게 또 한 번 단수 치고 따낸다면 네. 이 패를 졌을 때는 백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건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집이 4집이 불고 이곳과 비교하면 백이 한 집이 더 많죠.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이어서 하나, 둘, 셋, 흙이 끊고 다섯, 정리가 된다면 여섯, 일곱, 여덟, 이쪽 아홉. 흙이 2집이 많고요. 이쪽 부분에 2집을 빼면 비슷하고 그냥 아까 처리와 거의 비슷하겠네요. 제가 볼 때 김채영 선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두는 것과 아예 여기를 찝고 나서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김채영 선수가 한 점을 잡아가나요? 네, 이쪽 잡는 것도 큽니다. 이쪽이 끝내기로 정수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부분적으로는 이수가 정수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여길 찝어서 맛보기로 흙이 곤란하지만 흙이 이렇게 받는 순간 다음에 이 건너붙이는 수가 생깁니다. 네, 이건 뭐 끊임없이 상변 쪽으로 흙이 돌파를 해가면서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손을 뺄 거라면 지금 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득인가요? 이렇게 다 제압을 해도 수는 안 나는데요. 좀 끊고 활용이 되나요? 이렇게 잡기 위한 수법이긴 한데 네, 손에는 없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정확한 끝내기로 보입니다. 한 점을 잡히긴 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치받는 것은 네.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끊으면서 수가 나기 때문에 끊고 받는다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부분적으로는 그게 정확한 끝내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두고 이 장면에서 손을 뺀다고 해도 다음에 백이 끝내기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백이 먼저 뒀을 때를 비교해 봐도 아까 이 붙여 끊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를 두고 아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이고요. 쉽게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상황은 여기까지 네 집이 나는데 지금 미리 끊어두는 교환을 하고 나서 손을 뺐을 때는 백이 먼저 둬도 흙집이 없는 것은 똑같지만 이곳은 백이 세 집으로 한 집 줄었습니다. 지금 김미리 선수의 건너붙인 수가 정확한 끝내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김미리 선수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차이가 좁혀질 곳도 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끝내기로 가장 큰 자리는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내 집에 지금 전체 대마 사활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이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먼저 갔습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변이 팩감 공작이 되기도 했네요. 이 수는 자체로도 정수인데 이 끊는 팩감마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끝내기에서 김미리 선수의 수법이 아주 정확합니다. 김채영 선수가 그냥 물러서서 받아가도 넷, 다섯, 이 여섯, 일곱, 결과에는 여덟, 이변은 아홉. 없는 건가요? 네,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도 끝내기에서는 약간 김미리 선수가 추격을 한 듯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하나, 둘, 일단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합니다. 이 패는 100이 유리하기 때문에 100이 못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보고요. 네. 5집, 열네 집. 그러니까 최상으로 났을 때 14집입니다. 네. 흑이 73집이 납니다. 100은 사석 하나를 쳤을 때 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49이고요. (66은) 확실하게 나고 있어요. 차이는 확실히 좁혀지긴 했네요. 방금 전에 이제 흑이 두고 100이 여기를 늘었을 때 이제 흑의 이 한 집을 쳐주고 계산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이 패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쪽 끝내기로 꼽고 싶습니다. 아까 이은수도 차라리 그냥 호구 치는 게 어땠가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 한 점을 제압당하지 않았어야 지금같이 흑이 자유롭게 이곳을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패를 들어가 봤자 이 패를 이겨도 이 사활과는 연관이 없잖아요. 네. 그것은 이 한 점을 흑이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조 하나, 둘, 셋, 지금도 뭐 덤에 걸릴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혹시 끝내기에선 김민희 선수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 끝내기로 인해서 한 반면 5집 정도 흑이 남길 것 같아요. 김미리 선수가 끝내기에서 참 격차를 많이 좁히기는 했는데 그만큼 끝내기 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 하나, 5집이나 뭐 최소 반집은 김채영 선수가 남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기 전에 이쪽과 이쪽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 네. 그래도 100이 최소 2집 반은 남길 바둑으로 보였는데 끝내기에선 김민희 선수가 확실히 좀 추격을 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이쪽을 아예 배제한 채 세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백이 들어갈 찬스가 있을지, 만약 찬스가 있다면 네.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나는 바둑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반집이나 한집 반 백이 이기긴 이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확실히 그 전보다는 미세해졌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미세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계속 형세를 좀 읽어가면서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끝내기인데 저는 흑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쪽은 반집으로 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김미리 선수의 끝내기가 더 정확합니다. 이것이 맞죠? 30초. 이렇게 하나, 끝내기를 하면 둘, 저는 아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끝내기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가일수가 필요 없다고 봤는데 이것도 네.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지면 이제 일선에서 단수 치면서 수가 납니다. 이쪽을 들여다봐서 수를 내려가는 것은 젖혀서 아무런 수가 나지 않는데 일선을 단수 치고 끊어가는 순간 수가 나는 네. 거죠. 자충이 되죠. 초. 하나, 둘, 셋, 넷, 결국 백이 가해수가 한번 필요한 자리네요. 여덟, 아홉. 지금 이쪽을 끝내기를 하고 여기 반집이라면 일단 여기를 끝내게 하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수순으로 끝내기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어차피 역끝내기 한 집을 하든 셋, 뭐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어차피 어떻게 끝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집짜리 끝내기를 하면 네.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하고 이어서 마무리가 되는데 제 느낌에는 그래도 반집은 백이 앞설 것 같은데 한번 이 상태로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반면 5집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네, 느낌은 100판집승인데 저도 지금 빠르게 세고 있어가지고 네. 정말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포항 포스코캠텍의 김채영 선수와 서귀포 출신의 김미리 선수의 장고대구 그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